네, 안녕하세요. KJ 영재센터 대표 이정석입니다. 네. 오늘 이제 교과 관련된 부분들, 이제 학습법을 말씀을 좀 드릴 것, 학습법이라기보다는 교과의 구조를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초등학생들이 한다라는 이제 교과에 대한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그보다 사실은 또 먼저 돼야 되는 게 학습에 대한 시기들이 중요합니다. 초등 상위 1% 친구들은 어떤 로드맵으로 학습을 진행한다, 학년별로 그걸 아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 교과 로드맵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1, 2, 3학년 때 아이들은 뭐를 하느냐 부분이에요. 대부분은 이거 하죠. 사고력 학원이라고 다녀요. 근데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사고력 학원이 그렇게 많은데 어디를 가야 돼요? 이거 제일 많이 질문을 받거든요. 예,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어디를 가도 똑같아요. 그냥 제일 가까운 데 다니세요. 왜냐하면 사고력이라는 거에, 사고력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 이걸 정의를 하기 굉장히 다 생각은 하는데 이거 말장난 같지만 무슨 사고력이라는 거지? 이 사고력의 본질이 뭐냐면은 교과에 가깝게 수업을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도구를 이용해서 뭘 가르치는 부분들도 있고요. 책을 읽히는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근데 본질은 똑같아요. 얘를 해서 이쪽을 잘하기 위함인데, 얘만 잘한다고 이쪽 그 뒷단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때 사고력은 뭐랑 거의 동급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1, 2, 3학년 때는 이거는 그냥 재미,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게, 와 이거 재밌네, 관심을 갖게 하네, 이런 정도여야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1, 2, 3학년 때는 사고력 하셔야 되고, 어디를 보내야 돼? 제일 가까운데. 유명학원 똑같아요. 왜? 교재가 대부분 다 똑같은데. 우리는 독자적으로 교재를 개발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거의 우리나라는, 제가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거의 한 사람이 다 썼어요. 그분과 협업을 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또 비슷한 책을 쓰고 이런 거지, 그냥 한 사람이 다 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똑같아요. 제가 학원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똑같아요. 대신에 얼마나 재밌게 공부할 수 있겠느냐, 이게 중요하죠. 단 요때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게 이런 말을 붙여도 될지 모르겠지만, 계산 능력, 계산. 절대 좋아지지 않는 거 계산. 한번 굳어지면 회복이 불가능한 거 계산.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계산 실수했어요. 계산은 실수가 없습니다. 계산 실력이 없는 거지. 그래서 계산은 언제 마무리가 돼야 되냐면, 초등학교 1, 2, 3학년 정도면 마무리가 돼야 돼요. 우리나라에 그 계산과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 싫어요. 다 싫지만 그거라도 하세요. 두꺼운 거를 꼭 해야 되느냐? 야, 우리 애가 되게 불성실해? 두꺼운 거 하세요. 근데 우리 아이가 그렇게 불성실하진 않아. 그럼 너무 두꺼운 걸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돼요. 단 계산은 틀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속도는, 계산 속도는 나중에 조금 나이를 더 먹으면 어차피 붙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안 틀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몰라서 틀리면은 억울하지도 않아요. 근데 계산 때문에 틀렸다, 인생을 걸고 보는 시험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외국처럼 계산기 옆에 두고 시험을 본다? 이 상황이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계산만큼은 본인이 좀 잘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1, 2, 3학년 때는 계산을 좀 해야 된다 라는 부분, 일단 제가 로드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근데 초4는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초4는 저는 인생의 전환점, 초등 상위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시기가 공부에 있어서는 인생의 전환이 되는 시기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는 선행하라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급한 엄마들은 초등학교 1, 2, 3학년 때도 막 선행했고, 이미 저는 중학교 거 다 뗐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거의 저는 1대 99 정도의 확률로 성공하는 확률 1. 원래 정말 괜찮은 애. 나머지 99 실패할, 다시 얘기하면 번아웃이 초4 때부터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차라리 초 1, 2, 3에는 선행을 너무 많이 나가지 말고 이런 쪽만 집중. 근데
초4를 제가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하는 거는, 야, 여기까지 선행 하나도 안 했다 해. 안 했다 칩시다. 그러면 초4 때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이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초4면 뭐 해요? 공부 하나도 안 했어. 초4 때 거부터 하겠죠. 그러면 초4 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아이가 공부 쪽으로 갈 수 있는 아이다, 없는 아이다에 대한 판단은 이때 할 수 있습니다. 초4 때 이 아이가 초4부터 초6까지 3개년도 거를 한다라고 하면 이 아이는 공부할 수 있는 아이예요. 1년 만에 3개년도를 다 할 수 있다고요? 네, 이건 학습 구조를 아셔야 되는데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초등하고 중등하고 조금 다른데, 초등은 이 구조 자체가 이렇게 스파이럴 구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웠던 분수를 5학년 때도 배우고 6학년 때도 배우는 거예요. 단위가 달라지고 약간의 스킬이 추가되는 거지 전혀 새로운 거를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과정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초4 때 이 아이가 조금의 능력치만 있다면 초5, 초6을 끝내는 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초등 상위권 아이들은 그럼 이 3개년도를 해야 되는데, 3개년도를 하는데 1년 만에 3개년도를 해. 어려워서가 아니야. 자, 그럼 답은 나와 있어요. 어떤 거를 봐야 될까요? 책을? 두꺼운 걸 봐야 될까요? 얇은 걸 봐야 될까요? 3개년도를 1년 만에 맞춰야 돼. 무조건 얇은 책 봐야 됩니다.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문제를 여기서 엄청 많이 푼다? 멸망의 길로 이르는. 알 수 있어요. 이미 애들이 공부에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교과는 저는 무조건 얇은 책 봐서 애가 이해하는지 안 하는지만 판단을 해라. 근데 이제 중등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층적 구조예요. 계층적. 그래서 중1 거를 모르면 중2도 힘들고 중2가 안 되면 중3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초등은 다르다는 거지. 초4만 잘 돼 있으면 언제까지? 초6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년 안에 충분히 뗄 수 있고, 우리는 1년 안에 한번 떼보려고 하면 뭐를 하는 거야? 얇은 책 보는 거죠.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뭐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좀 싫어하는 책들이 있어요. 막 1단계, 2단계, 막 3단계 책 막 한 학년인데 막 여러 개 물론 제 말에 지금 어폐는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아이가 수학적 능력이 좀 부족해 보여. 인생의 전환, 애를 관찰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애는 그냥 한 것만 봐도 이게 좀 되네 하는 애들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가 좀 안 돼. 그럼 이렇게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는 선행하면서 심화를 따라가는, 복습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초4 때는 일단은 초등 과정을 일단은 좀 끝내보자. 이게 로드맵. 그러면 초5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2개년도 이기 때문에 이때는 뭐 하겠어요? 중1 거. 이때 중1 걸 한 2개년도 빠른 거죠. 5학년인데 이렇게 하면 중1 거를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부터는 이제는 시련이 사실 오기는 해요. 왜 시련이 오냐면 용어 자체가 초등학생인데 용어 자체가 어렵거든요. 이때 어머님들이 하셔야 될 게 인내심. 아이를 다그치지 말아야 돼요. 초등학생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님들은 초5 때 중1 거 하셨나요? 우리 애가 초5인데 지금 중1 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얼마나 힘들고 버티는 거예요, 아이도. 그래서 부모님들도 그에 대한 인내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1 시작해서 좋은 아이들은 초5 때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중1 시작해서 잘 되는 애들은 중2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고, 더 되는 애들은 어쩌면 완전히 잘 되실 분들은 어디까지도 해요? 여기까지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까지 만약에 초5인데 갔다라고 하면 확률적으로는 훨씬 더 높죠. 물론 이거 위쪽에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걔네들은 요 시점 자체가 여기보다 조금 더 빨리 했고 이미 능력치를 발견을 해서 조금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늦지 않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 거니까. 자, 초6 때는 보통 그래서 뭐를 하냐면 대부분의 경우들이 중3을 하면서 여기에 중등과정
심화를 들어가는 거죠. 저한테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행하고 심화예요? 안 그러면 진도만 쫙 나가요?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건 아이들의 능력을 살피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조금 더디다 싶으면 선행하면서 한 학기 심화를 따라가는 그 구조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수학적 능력이 좀 괜찮다라고 하네? 그럼 일단은 빨리 나가는 게 더 좋습니다. 그건 아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생각을 해서 이런 정도로 진행을 하시는 게 일단 좋고요. 하고 여기에 이제 되면 어디? 고등수학 1까지 들어가는 초류. 그래 봐야 이제 여긴 좀 점점 빨라지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기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초류까지만 보면 진도가 굉장히 빨라 보여. 그 상위 1%로 가는 아이들은. 근데 이 뒤부터는 조금 달라집니다. 여기서 계속 진도가 나가는 게 아니고 중1 아이들부터는 많이 나가도 제가 바라는 상위권 아이들은 고등수학 1, 수학 지금은 이제 바뀌었어. 수학 2, 이름이 바뀌었는데 수학 2, 배수 뭐 이런 파트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정도까지를 거의 마지막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얘네가 진도를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다음 중2, 중3 때는 진도를 안 나가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왜 달라지냐면 여기에서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 이게 들어가는 거죠. 우리 아이를 중2를 거쳐 보니까 우리 애는 완전히 이쪽 이공계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 다시 말하면 영재교나 과거 데크를 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오히려 진도는 스탑을 합니다. 대신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가 이 정도는 아닌데 공부를 곧잘 해. 그러면 keep going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 일반고나 자사고 쪽을 가서 그쪽에 최상위권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는 뭐 하는 거예요? 선행을 나가면서 계속 이게 데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들이 좀 세워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중3 때는 오히려 아이들은 굉장히 편해요. 왜? 내가 갈 길이 정해졌고 이미 중2 정도가 되면 네가 붙을지 떨어질지 저희 같은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너는 어차피 붙을 아이인데 왜 스트레스를 받냐 인 거고, 이제 와서 이제 여기서부터 고민을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이거는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상황.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로드맵은 일단 이렇게 잡으시는 게 좋다.